이거 한번 녹화를 해봐야 되겠네요. 아까 그 낮에 잠깐 제가 글을 봤더니 문자의 사용에 대한 전반적인 걸 다 모르겠다고 하는데, 양이 되게 많거든요. 이게 막 하루에 다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데, 시험이 바로 앞이니까, 그렇다고 설명을 다 하기는 힘들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단원이 말이죠. 문자 사용과 시계 계산. 아마 시험 범위는 뭐 여기나 여기까지가 아닐까 싶기는 한데, 조금 더 나갈 수도 있고, 그죠? 조금 더 나갈 수도 있는데, 요 부분까지 할 수 있으면 최대한 여기까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보죠. 문자의 사용, 문자를 사용해서 식을 나타내는 거죠. 문자를 사용해서 식을 세우는 것이라는 것은 뭐냐면, 문자를 사용해서 수량 사이의 관계를 식으로 나타낸다. 식으로 나타내는 것을 문자를 사용해서 식으로 나타내는 것을 문자의 사용이라고 하는 단원에서 배우는 거죠. 문자를 사용해서 식을 세우는 방법은 우리가 이미 사실은 다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직사각형의 넓이 구하는, 직사각형의 넓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어떤 사각형이 있는데 직사각형이에요. 자, 여기가 8이고 여기가 12예요. 그럼 우리가 이 직사각형의 넓이 어떻게 구하죠? 8 곱하기 12 해서 구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이 직사각형을 이제 문자를 사용해서 나타낸다는 거예요. 여기를 A라고 가로를 B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의 넓이를 S라고 하면 넓이는 어떻게 구하느냐? 가로하고 세로하고 곱해서 A 곱하기 B로 나타낸다. 이런 거죠. 자, 그러면 문자를 사용해서 나타낸 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지식들을 가지고 문자를 사용해서 식으로 나타내면 된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죠?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 뭐냐? 이제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 놓은 거예요. 뭐 삼각형 넓이 구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평행사변형의 넓이 구하는 것도 될 수 있고, 뭐 둘레를 구할 수도 있고, 원둘레나 이런 거. 자, 그런 것을 식으로 나타낸다는 거고, 이거는 이제 이 배우는 단계에서 좀 예전에 많이 사용했던 것들을 가지고 간단히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어떤 물건의 가격은 여러 개를 샀을 때 물건 한 개의 가격에다가 물건에 산 개수를 곱해주면 그 물건 전체의 가격이 되겠죠. 그죠? 라면이 하나에 700원이에요. 700원. 라면 한 개에 700원. 그런데 이거를 5개가 들어있는 5개짜리 팩을 샀어요. 그러면 이 라면 값은 얼마일까? 700원 곱하기 5개가 들어있으니까 5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5, 35, 3,500원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물건의 가격을 나타낼 수 있다. 근데 라면 값이 종류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라면 한 개의 값을 A라고 해보죠. A1. 그리고 팩의 개수 5개들이 팩의 개수를 B라고 해보자고요. B팩. 그죠? B팩. 자, 그럴 때 그러면 이 여러 개의 팩을 샀을 때 한 개의 A1 하는 라면을 5개가 들어있는 팩을 B팩을 샀다. 그랬을 때 값은 어떻게 되느냐? 그 라면 값 전체는 어떻게 되느냐? 한 개 값 곱하기 산 개수가 되겠죠. 한 개 값 곱하기 산 개수. 근데
5개짜리 B팩을 샀으니까 5개짜리 한 팩 사면 5 곱하기 1이잖아요. 그죠? 5개짜리 2팩 사면 5 곱하기 2예요. 5개짜리 B팩을 샀으면 B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요게 산 개수입니다. 산 개수. 자, 그래서 한계값 곱하기 산 개수 하면 되기 때문에 한계값은 A니까 요것도 같이 집어넣으면 라면값 전체는 A 곱하기 5 곱하기 B가 된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요것은 단위가 원이 되겠습니다. 원. 값이니까 이렇게 됩니다. 자, 또 여기 뭐 거스름돈에 관한 얘기도 뭐냐 하면 낸돈에서 물건의 값을 빼면 거스름돈이 되겠죠. 그죠? 지불한 금액 간단하게 낸돈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낸돈에서 물건값은 요 위에서 계산한 방식이죠.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물건값을 정한 다음 낸돈에서 빼면 그게 거스름돈이 됩니다. 그 거스름돈에 대한 개념은 나머지죠. 그죠? 뭘 쓰고 남은 나머지. 그죠? 응? 쓰고 남은 나머지. 그래서 전체에서 쓴 것을 빼주면 되는 거예요. 전체에서 쓴 것을 빼면 남은 게 된다. 이런 개념인 겁니다. 그 다음에 거리, 속력, 시간과 소금물의 농도에 관한 관계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 지금 설명하면 원하는 걸 다 못할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래서 문제를 한번 보죠. 간단한 문제 몇 개만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한 개에 1,000원인 사과 A개를 샀을 때의 가격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네요. 그죠? 이것은 가격이라는 것은 한 개값 곱하기 산 개수 이렇게 보면 된다는 거예요. 한 개에 1,000원짜리 곱하기 A개 샀네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사면 값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이건 단위가 원이에요. 자, 현재 14살인 서진이가 X년 후의 나이는 1년에 한 살씩 먹으니까 X년이 지나면 X살 더 먹겠죠. 그죠? 14세 플러스 X만큼 더하면 X년 후에 서진이의 나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살이라고 쓰기도 하고 세라고 쓰기도 하는데 이 문제에서 현재 14세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몇 세다 이렇게 말하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에 10의 자리 숫자가 X고 1의 자리 숫자가 9인 두 자리 자연수래요. 자, 우리 한번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10의 자리 수가 8이고 1의 자리 수가 6이다. 그러면 그런 수는 어떤 수예요? 86이죠. 그죠? 86, 우리가 숫자를 쓸 때 86을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10의 자리가 만약에 X고 1의 자리가 9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X9 이렇게 하면 이거는 무슨 뜻인지 표현이 살짝 안 돼요. 자, 이것을 우리가 초등학교 때 이렇게 풀었었어요. 80 더하기 6. 문자일 때는 이런 식으로 써야 돼요. 그래서 10 곱하기 X 플러스 9 이렇게 나타나야 됩니다. 10의 자리에 나가면 10을 곱해야 되고요. 10의 자리 숫자가 만약에 4고 1의 자리 숫자가 9다 그러면 40 더하기 9라고 나타내는 거죠. 문자화식으로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걸 붙였으면 계산을 하면 49가 되잖아요. 그죠? 문자는 그런데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40 더하기 9는 숫자를 계산하면 49가 되지만 10의 자리 X에다가 1의 자리 9는 이거는 더해서 이거 간단히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자식으로 이렇게 나타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 그 풀어쓴 방식을 쓰면 돼요. 풀어쓴 방식을 쓰면 돼요. 자, 100의 자리 있으면 100 곱하기 100을 곱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가로가 X고 세로가 A인 직사각형의 넓이. 그러면 직사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느냐?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해요? 가로의 길이 곱하기 세로의 길이잖아요. 그죠? 가로의 길이 곱하기 세로의 길인데, 가로의 길이가 6cm고 세로의 길이가 a니까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요. 그때 단위는 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6 곱하기 a 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미 배운 사람들은 이걸 뭐라고 쓸까요? 6a라고 쓰죠. 그죠? 왜냐면 곱셈 기호를 생략해서 나타내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그 다음에.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10a 플러스 9라고 쓰죠. 이것을. 그죠? 10 곱하기 a라고 쓰지 않고 여기처럼 이렇게 쓰지 않아요. 이것을 곱셈 기호 생략해서 10x 플러스 9 이런 식으로 쓰죠.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1000 곱하기 a도 1000 a 이렇게 씁니다. 곱셈 기호 생략하고. 그치?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는 그걸 배워야 되겠어요. 근데 이 단원이 사실은 지금 여기 나온 단원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거속시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중요한데 지금 그것까지 하면서 하기에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곱셈기호의 생략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이거 사실은 동영상 보면 다 있는데 지금 학생이 찾기 힘들 것 같으니까 제가 빨리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가르쳐 드리도록 할게요. 곱셈기호가 뭐예요? 요거죠. 요거 이렇게 쓰는 거. 이게 곱셈기호죠. 이것을 생략한다는 거예요. 생략. 자, 2 곱하기 4 숫자는 이걸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9구단에서 이렇게 8 쓰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굳이 이 원래의 식을 그대로 두고 8로 계산하지 않고 원래의 식을 그대로 둬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이 곱셈기호를 생략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는 겁니다. 근데 숫자와 숫자 사이에서는 그냥 없애면 안 돼요. 2 곱하기 4인데 여기서 곱셈기호를 이렇게 없애버리면 이게 뭐가 되나? 24로 착각할 수도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곱셈기호는 숫자와 숫자 사이에서는 이렇게 생략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약속하느냐? 중간에다가 점을 찍어요. 밑에다 찍으면 안 돼. 밑에다 찍으면 소수점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소수점처럼 보여서 안 되고, 이 중간에다가 숫자와 숫자가 이렇게 사이즈가 있으면, 있으면 이 중간에다가 점을 찍어서 곱셈기호를 생략해서 나타내기도 합니다. 수와 숫자 사이에서. 근데 보통은 수와 숫자 사이에서 곱셈기호를 생략하지 않고 여기처럼 계산을 해버리죠. 일반적으로. 자, 문자를 사용하는 식에서 수와 문자와 문자 사이의 곱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곱셈기호를 생략합니다. 어떻게 생략하느냐? 그냥 곱셈기호가 있으면 지우는 거예요. 4 곱하기 a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그냥 얘를 생략 이렇게 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렇게 이거는 보이기에 이제 생략한다는 거고, 보이기에 이렇게 된다는 뜻이고, 실제로는 뭐냐? 얘를 없애고 4와 a를 이렇게 바짝 붙여서 쓰는 거죠. 4 곱하기 a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a 곱하기 4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a 곱하기 4가 되면 a4라고 쓰느냐? 그렇지 않다. 자, 숫자와 문자가 있으면 숫자를 앞에다 써서 나타냅니다. 그래서 4를 앞에 쓰고 a를 뒤에다 써야 돼요. 자, 그러면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그죠? 0.5 곱하기 a 곱하기 b 이렇게 있다 그러보자. 그러면 곱하기 기호가 두 개나 있죠? 그럼 이거 두 개 그냥 없애면 돼요. 근데 요 놈은 문자고 요 놈은 숫자잖아요. 그러면 숫자를 앞에 써야 되니까 0.5 그리고 곱셈기호는 생략하고 a 또 곱셈기호 생략하고 b 이렇게 0.5 ab 이렇게 붙였으면 됩니다. 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에 곱하기 x 곱하기 a 곱하기 a 이렇게 있다고 해보자. 자, 그러면 숫자는 문자와 숫자들 사이에서는 숫자가 제일 앞에 가요. 근데 부호까지 같이 따라다녀야 돼요.
자, 그리고 여기 알파벳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럴 때는 똑같은 게 여러 번 있으면 거듭 제곱으로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x와 y 알파 서로 다른 것들이 있으면은 이것은 알파벳 순서로 써요. 그러니까 a제곱이 앞에 가고 x가 뒤에 가는 거예요. 알파벳이 a가 먼저 나오고 x가 나중에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쓴다 이런 얘기예요. 같은 걸 반복할 때는 거듭 제곱을 써서 나타내면서 숫자가 앞으로 가고 문자가 서로 다를 때는 알파벳 순서로 생략을 해야 된다. 위치를 정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내용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4 곱하기 1 하면 뭐가 돼요? 그냥 4죠. 그죠? 여기는 곱셈 기호만 사라지는 게 아니라 1도 없어져요. 그죠? 자, 그래서 4 곱하기 4 곱하기 아니고 자, 1 곱하기 a 그러면 이때는 곱셈 기호만 생략해서 1a라고 쓰는 게 아니라 여기 1도 마찬가지로 생략을 해버립니다. 자, 1을 생략한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1에 1도 생략해요. 마이너스 1 곱하기 a는 마이너스 1a라고 써보세요. 여기 1을 생략한다 그랬지 마이너스까지 생략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 곱하기 a는 그냥 마이너스 a가 된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게 지금 곱셈기호를 생략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내용을 정리를 해볼게요. 수와 문자의 곱셈에서는 수를 문자 앞에다 쓴다. 그죠? 선생님이 예를 들어줬죠. 이렇게 이런 거 예를 들어줬어요. 자, 1하고 문자를 곱하거나 마이너스 1과 문자를 곱할 때는 곱셈 기호도 생략하지만 1도 생략한다. 곱셈 기호도 생략하지만 1도 생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1 곱하기 a 있는데 곱셈 기호 생략하고 1도 생략해서 a만 남는다. 이런 얘기죠. 그죠? 여기 마이너스 1 곱하기 b면 곱셈 기호 생략하고 1도 생략하니까 마이너스 b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지금 우리 뭘 하고 있죠? 곱셈 기호를 생략하는 거죠. 뺄셈 기호나 덧셈 기호는 생략할 수 없어요. 곱셈 기호만 생략합니다. 자, 문자와 문자의 곱에서는 보통 문자끼리 곱할 때는 그냥 곱셈 기호를 생략하되 알파벳 순서를 쓴다. BAC 곱하기가 있으면 곱셈 기호 생략하잖아요. 그죠? 그럼 이걸 알파벳 순서로 ABC라고 쓴다는 거죠. 그래야지 다른 사람을 봤을 때 비교하기 쉽고 답 찾기도 쉽겠죠. 그죠? 자, 같은 문자가 여러 개 있으면 거듭 제곱꼴로 쓴다. 요거는 이제 우리 앞에서 많이 배웠던 거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고, 괄호가 있는 식과 수의 곱에서는 수를 괄호 앞에다 쓴다. 괄호가 있는 식과 수가 뒤에 있을 때는 얘를 앞에다 써서 곱셈기호 생략하는 대신에 1을 앞에. 근데 이거는 사실은 문자잖아요. 문자. 그죠? 문자들이 있으면 숫자가 그 앞에 간다는 거죠. 그죠? 숫자가 그 앞에 가고 곱셈기호는 생략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덧셈기호는 생략하면 안 되겠죠. 자, 우리 지금 이렇게 선생님이 설명을 했는데, 여기 보면은 이상한 건 아닌데, 나눗셈 기호를 생략한다고 그래요. 근데 선생님은 이렇게 가르쳐요. 나눗셈 기호를 생략하는 게 아니라, 곱셈 기호를 생략하는데, 나눗셈이 있으면 곱셈으로 고쳐서 생략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a 나누기 4가 있다고 해보세요. 이것은 뭐냐면, a 곱하기 4분의 1이 돼요. 그죠? 그래서 곱셈 기호를 생략하면 4분의 1a. 왜냐하면 4분의 1은 숫자니까 숫자가 앞으로 가고 문자가 뒤로 와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곱셈 기호를 생략한다고 보는 거지. 나눗셈 기호를 생략하는 게 아니라. 그죠? 자, 그래서 굳이 나눗셈 기호를 생략한다기보다는 곱셈 기호를 생략하는데 나눗셈이 있으면 곱셈으로 고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나눗셈은 곱셈으로 고치기 때문에 곱셈 기호를 생략하는 그 원칙에 따라서 나눗셈 기호도 없앨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나눗셈 기호를 생략하고 분수의 꼴로 나타낸다. 나눗셈을 역수의 곱셈으로 고친 다음 나눗셈을 곱셈으로 고친 다음 곱셈 기호를 생략한다. 자, 근데 이거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자, 이것을
4분의 a라고 쓸 수도 있고 4분의 1 a라고 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나눗셈의 생략은 살짝 좀 복잡해요. 자, x 나누기 3분의 2가 자 여기 있습니다. 자, 이것은 x 곱하기 2분의 3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숫자, 이거 전체 숫자 전체, 그리고 x, 숫자가 앞에 가야 되겠죠. 2분의 3, 그리고 곱셈 기호는 생략하고, 곱셈 기호는 날려버리고, 그리고 x를 쓰면 되겠죠. 뒤에다가. 그죠?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그래서 나눗셈 기호는 곱셈을 고쳐서 생략한다라는 것이고, 조심해야 될 것은 1은 생략하지만 0.1의 1은 1이 아니거든요. 0.1은 1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건 생략할 수 없어요. 자, 여기 상당히 복잡한 게 하나 있는데 그걸 하나 해보도록 하죠. 자, 아유, 오래 걸렸어요. 이거 마우스가 좀, b 곱하기 2 곱하기 마이너스 a 곱하기 b. 자,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마이너스 a는 a에 지금 마이너스 1이 붙어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마이너스 1인 거예요. 근데 어떤 식을 쓸 때, 곱셈을 쓸 때, 곱셈으로 나타낸 식에서 이 부호는 맨 앞으로 가는 거예요. 부호를 맨 앞으로 가져가요.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1과 2를 곱하면 마이너스 2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호는 항상 숫자랑 따라다니기 때문에 마이너스 2가 이 앞에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 마이너스 생략했고 2 앞에다 썼어요. 곱셈기호 생략했고. 자, 그런데 그럼 남은 게 B, A, B네요. 그죠? 아, 그러니까 알파벳 순서로 써야 되니까 A가 하나고 B는 두 개니까 제곱이라고 써줘야 되겠다. 마이너스 2AB 제곱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여기 중요한 거 시험에 잘 나오는 거예요. 0.2 곱하기 0.1이라고 할까? 0.1 곱하기 3은 얼마일까요? 0.1 곱하기 3은 0.3이죠. 그죠? 0.3. 자, 0.1 곱하기 a는 얼마일까요? 그럼 이걸 0.a라고 쓰고 싶죠. 그죠? 그런데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a는 얘처럼 한 자릿수인지 두 자릿수인지 알 수 없어요. 그죠? 만약에 a가 두 자릿수 만약에 12를 대신한다면 0.1 곱하기 12는 1.2가 되잖아요. 그죠? 1.2가 되죠? 근데 여기 있는 원리대로 그대로 쓴다면 0.1에 생략하고 12를 그 뒤에 붙여 써버리면 0.12가 되고 이거랑은 서로 의미가 달라지죠. 그죠? 자, 이 a는 한 자릿수인지 아닌지 모르기 때문에 이 숫자처럼 그냥 덜컥 여기 뒤에다가 이렇게 붙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0.1의 1과 0.01의 1 같이 소수에 붙어 있는 1은 생략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써요. 뭐냐? 어떻게 쓰느냐? 이것을 이렇게 쓴다는 거죠. 0.1 곱하기 a는 곱셈기호 생략하고 0.1은 그대로 쓰고 그 뒤에 a를 붙인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숫자일 때는 어떻게, 숫자일 때는 이렇게 해야 돼요. 숫자, 여기 한 자리 숫자일 때는 이렇게 계산, 이거는 생략한 게 아니고 계산한 거죠. 계산을 한 거랑 곱셈기호 생략하는 거랑은 달라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함부로 1을 생략하는 게 아니에요. 0.1이나 0.01의 a는 이렇게 써야지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이때 이 a가 한 자리인지 두 자리 숫자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렇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를 조금 좀 풀어보죠. 벌써 한 30분이 지났을 것 같은데 데이터 양을 보니까 곱셈기호를 생략하자면 숫자가 앞으로 가야 되고 x가 뒤로 가야 되고 곱셈기호는 요건 생략을 해야 되고 그죠? 자, 그래서 4
곱하기 생략하고 x 이렇게 됩니다. 여기는 곱셈밖에 없으니까 이것들 다 없애면 되는데요. 뭘 해야 됩니까? 알파벳 순서로 적어야 되죠. 그죠? a, x, y 이렇게. 자, 알파벳 순서를 모르는 사람은 영어 학원을 바꾸세요. 자, 어떤 문자, 여기 문자죠. 이게 다 한꺼번에 문자인 셈이죠. 그죠? 문자와 숫자가 있으면 숫자가 앞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4, 곱셈 기호는 생략하고 나머지 x 플러스 2y 그 뒤에 이렇게 붙이면 됩니다. 나눗셈일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6분의 x 뒤에 있는 놈이 밑으로 가면 돼. 외국 사람들 나눗셈 이렇게 쓰잖아요. 이게 4분의 1이라는 뜻이죠. 4분의 1이라는 뜻이 뭘까? 4분의 1이 1을 4로 나눈 거잖아요. 나눗셈 기호는 어슷하게 이렇게 있어요. 이놈이 내려가고 이놈이 위로 올라가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생각하면 x가 위로 올라가고 6이 밑으로 내려오는 거죠. 이렇게 해도 되고 x 곱하기 6분의 1이니까 6분의 1이 숫자고 x가 문자죠. 그죠? 그래서 6분의 1x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됩니다. 두 가지로 써도 돼요. 자, 얘는 두 가지로 써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그러면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쓰죠. 마이너스 b가 밑으로 가고 3이 위로 가야 되겠다. 마이너스는 부호기 때문에 중간에 써야 됩니다. 자, 여기는 이게 밑으로 내려가면 힘들잖아요. 한꺼번에 내려가면. 자, 그럴 때는 a 곱하기 3분의 4 나누어지는 수에 역수를 곱해줘서 곱셈으로 고친 다음 생략하면 되니까 3분의 4a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게 몸살기가 요즘 유행인 것 같아요. 지금 선생님도 지금 되게 살짝 몸살기가 힘들어요. 자, 근데 이런 문제는 시험에 안 나와요. 여기 있는 거 조금 시험에 나올 만한 거 선생님이 골라서 해줄게요. 자, 요런 거는 부호가 맨 앞으로 가야 되고요. 마이너스. 그리고 0.1에 1은 생략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죠? 나머지는 곱셈 기호를 생략하면 되고, 이거는 알파벳 순서로 쓰면 되니까, A, B,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끝이에요. 자, 여기는 마이너스 1은 생략하고, 곱셈 기호 생략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적어주면 되겠죠. 이건 뺄셈이니까 생략할 수 없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이쪽으로 바로 봅시다. 이것은 a 곱하기 3 곱하기 b분의 1 그러면 3의 b분의 a 이렇게 쓰면 이거 좀 이상하죠. 그죠? 자, 이게 곱하기면 곱하기를 대분수처럼 쓰면 안 되니까 이렇게 씁니다. b분의 3a 이렇게 쓰기도 해요. 자, 나눗셈 있는 것은 사실은 분모로 내려가요. 나머지는 그냥 앞으로 가고 여기는 b분의 a제곱 이렇게 되고요. 나눗셈 있는 것이 분모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여기 보잖아요. 여기 분모로 가고 얘는 분모로 가고 얘네들은 분자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by 알파벳 순서대로 by분의 ax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계산해 보면 얘가 돼요. 실제로 계산해 보면 자, a 곱하기 b분의 1 얘는 1분의 a나 똑같잖아요. 그죠? 요 x도 1분의 x랑 똑같은 거죠. 나누기는 곱하기 y분의 1. 자, 그러면 1은 다 생략해요. 1은 다 생략해요. 곱셈 기호도 다 생략해요. 여기 1도 생략해요. 곱셈인데 분모끼리 곱하면 by예요. 분자끼리 곱하면 ax예요. 곱셈 기호 생략하니까. 그죠? 아까 그거랑 똑같죠?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괄호로 묶어져 있는 거잖아요. 얘네들은 같이 다니는 거예요. 이게 같이 다니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쪼개서 나눠서 갈 수 없어요. 이것이 내가 나눠서 갈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a 곱하기 얘네들은 이게 한꺼번에 움직여요. 1분의 얘나 마찬가지니까 1분의 얘나 마찬가지니까 뒤집어서 x-2분의 1로 되는 거죠. b 이렇게. 그럼 곱셈기호 생략하면 얘 위로 가고 얘도 위로 가게 되겠죠. 그래서 x-2분의
1은 또 생략해야 돼. 그리고 곱셈 생략 A와 B만 남네. A, B 이렇게 남죠. 그죠?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요거 나눗셈 기호 생략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이런 거 시험에 잘 나와요. 특히, 요 부분 잘 나옵니다. 보기 중에서 옳은 걸 골라라, 틀린 걸 골라라 하는 형식으로 되게 잘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밑으로 좀 내려가 보면, 자,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다음 중 옳은 것은 골라봐야 되겠죠. 0.1에 1은 생략할 수 없다. 그런데 여기는 생략해버렸죠. 그죠? 얘는 잘못됐다. 이렇게 잘못한 겁니다. 자, 여기는 거듭제곱으로 쓴다 그랬어요. 같은 걸 두 개 곱할 때는 거듭제곱으로 써야 되는데 2a라고 썼으니까 얘도 틀렸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곱셈기호 생략하니까 얘는 생략하지만 얘는 생략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얘는 뭐라고 써야 되냐면 a 플러스 bc라고 써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abc라고 썼으니까 얘도 틀렸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건 2a예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되려면 얘를 묶어놔야 됩니다. 괄호로. 그래야 얘들이 같이 다녀요. 묶어놔야지 같이 다니지. 응? 안 묶어놨는데 같이 다니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잘못됐습니다. 얘도. 그럼 여기가 맞는 거네요. 묶어놓은 거고 나누기니까 곱하기 x분의 1이 되고 여기 그대로 곱하기 1분의 y라고 생각하면 분모끼리 다 계산해봐야 x 되고 분자끼리는 요놈과 y가 되니까 a 플러스 b의 y 괄호는 그대로 적어놔야 됩니다. 그래서 요놈이 옳은 것이다. 이렇게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요 정도 하면 다 되는 건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이거 문제를 다 잘 풀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대입과 식의 값은 좀 생략을 합시다. 요것만 한두 개만 선생님이 해볼게요. 대입이라는 것은 식의 값이라는 것은 이 식이 어떤 숫자로 바뀌느냐, 어떤 숫자로 계산 처리하느냐, 숫자 얼마로 처리할 것이냐 이런 거죠. 어떤 물건의 값을 정하듯이 어떤 사과라는 과일을 하나에 1,000원으로 하자 이렇게 정하는 거죠. 숫자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사과와 배 두 개, 사과 한 개, 배 두 개 이렇게 묶어서 쌍으로 이것을 값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렇게 값 처리하는 거랑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식의 값이라는 것은 이 식을 숫자 얼마나 바꿀 것이냐. 그런데 원칙이 있죠. 그죠? 아무렇게나 바꾸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x가 3일 때 이 식의 값이 얼마가 되느냐라는 것을 바로 이 식의 값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x가 3이기 때문에 여기 3이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좀 전에 배웠죠. 이거는 사실은 연속해서 같이 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원래는 이 뜻이잖아요. 5 곱하기 x 그죠? 플러스 2 이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그냥 3 이렇게 쓰면 53이 되는 게 아니에요. 원래 얘는 곱하기인데 곱셈기호를 생략해서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여기 x 자리에다가 나는 3을 쓰겠다 이거죠. 3. 그러면 이걸 계산해보면 곱셈을 먼저 해야 되니까 3, 5, 15에다가 2를 더해서 결국 17이 되겠죠. 이 식의 값은 17이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 식의 값을 한번 생각해보죠. 여기 이 x 자리에 3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마이너스에 저 x 자리에 3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곱. 근데 여기 제곱은 요 x를 제곱하라는 거기 때문에 얘를 제곱하라는 거 이렇게 괄호를 쳐줘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2에 곱하기 x 대신 3을 이렇게 쓴 겁니다. 그래서 이 점은 뭐죠? 숫자와 숫자 사이에 굳이 아직 계산하기 전이라면 곱셈 기호를 생략했다는 의미로 점을 찍어놔야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건 무슨 뜻이냐? 3을 두 번 곱해라. 9다. 근데 그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라. 마이너스 9. 자, 그리고 2와 3을 곱하면 얼마냐? 6이다. 그걸 빼라. 이렇게 써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마이너스 15다. 이렇게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식의 값은 이런 이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이제 약간 어려운 문제들이 나오는데, 예를 하면서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네요. 예를 하면서. 자, 우리가 맨 앞에 배웠던 거 하고, 곱셈기호 생략하는 거 하고 이제 같이 섞어서 하면 됩니다. 자, 한 개의 A1인 배 6개의 가격이다 그랬어요. 한 개의 A1. 가격은 어떻게 정한다 그랬죠? 가격은 한 개 값 곱하기 산 개수, 그죠? 자, 그래서 가격은 한 개의 A1이고 곱하기 산 개수는 6개라 그랬어요. 그죠? 배 6개의 가격. 그래서 요거는 곱셈교로 이제 좀 전에 배웠잖아요. 생략하는 거. 그러니까 6A라고 쓰고 단위는 1이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똑바로 나타낸 거네요. 그죠? 똑바로 나타낸 겁니다. 자, 4장의 C1인 우표 한 장 값. 자, 4개의 C1. 그러면 이거 한 개 값은 어떻게 되죠? 한 개 값. 4개의 C1이니까 C를 4로 나누면 한 개 값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4분의 C예요. 4C가 아니고. 그래서 얘는 틀렸습니다.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삼각형, B인 정삼각형의 둘레는 3B가 되겠죠. 나누면 안 돼요. 둘레는 3개 곱해야 되잖아요. 그죠? 잘못됐고. 자, 이것에 0.4A1. 요거는 뭐 제대로 됐네. A1에 곱하기 100분의 4를 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100분의 40을 하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없어지니까 0.4A 그리고 단위는 1이니까 요건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과 4번이 되는 거예요. 자, 시속 이걸로 20km를 1시간에 A씩 20km씩 달렸으면 시속 A로 20km를 달렸을 때 걸린 시간은 어떻게 구하죠? 거리를 속력으로 나눠요. 거리가 20km를 갔다 그랬고 속력이 A라고 그랬어요. 시속이니까. 그죠? 그래서 A분의 20. 얘도 틀렸습니다.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자, 밑으로 내려서 곱셈 나눗셈 기호 생략한 거 한번 봅시다. 자, 얘는 똑바로 했고요. 얘도 부호가 앞으로 가면서 나눗셈이니까 똑바로 했고요. 얘는 여기 x는 따로 덧셈 기호 생략하지 못하니까 요 뒷부분만 하면 되니까 맞았고요. 자, 마이너스 0.1에 x의 제곱 같은 문자니까 거듭제곱해서 나타내니까 맞았고요. 여기가 잘못됐네요. 자, 여기가 괄호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얘네들이 같이 다니지만 여기에는 괄호가 없어요. 곱셈 기호만 생략하는 거니까 이 부분은 마이너스 9x 그리고 이 부분은 8분의 y. 그죠? 근데 여기 플러스가 있으니까 중간에 플러스 이렇게 있는 거죠. 얘는 얘랑 모양이 다릅니다. 그래서 요놈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런 문제가 시험에 잘 나온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곱셈 나눗셈 기호를 생략했는데 z분의 xy. 그죠? z분의 xy g분의 xy 이렇게 하면 좋은데 g 그러면 좀 선생님은 익숙하지 않아요. z가 더 익숙해. 마징가 z가 훨씬 더 익숙해요. 자, 어쨌든 이 기호를 생략해 볼게요. 자, 선생님이 알려줬는데 자, 여기 나눗셈 기호가 생으로 있으면은 y분의 xz 나눗셈 기호가 안 붙어 있는 것들은 그냥 하면 돼요. 얘도 얘는 나눗셈 기호가 뒤에 이렇게 y도 z도 다 있잖아요. 그놈들은 다 분모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근데 여기는 달라요. 계산을 해야 되니까. 자, 여기도 달라요. 괄호가 있기 때문에 계산에 순서가 있어요. 괄호가 있는 거는 순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대로만 해야 됩니다. 자, 일단 5번부터 먼저 해볼게요. 5번부터. x 곱하기 y 곱하기 z 이렇게 되겠네. 그죠? 얘는 xyz가 돼요. 얘는 xyz. 그 다음 얘를 한번 봅시다. x 곱하기 y 나누기 z인데 나누기 z니까 이거 곱하기 z분의 1이에요. 그럼 얘랑 먼저 곱하면
z분의 y가 되고 거기에 또 x를 곱하니까 얘가 1이 올라가야 되죠. xy를 z로 나눈 거죠. 그죠? 그래서 요놈이 바로 3번에 해당하는 거네. 그죠? 내가 잘못해서 3번이 아니고 2번에 해당하는 거죠. 그죠? 2번. 3번은 딴 거야. 지금 얘 2번이고 3번도 해봅시다. x 나누기 여기 y-z는 z분의 y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 나눗셈이니까 다시 또 곱셈으로 고쳐야 돼요. 곱셈 y분의 z. 그죠? 그러니까 y분의 xz가 되죠. 이거 계산하면. 그죠? y분의 xz. 다릅니다. 그러니까 3번도 아니에요. 3번은 아니고 2번만 답이 되는 겁니다. 나머지 다 해봤죠. 그죠? 자,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어려워요. 아주. 자, 식의 값이고요. 식의 값 구하는 문제는 이렇게 분수 구하는 문제가 상당히 잘 나옵니다. 왜냐면 이게 분수에 이것이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계산하지 못하는 번분수가 돼요. 번분수. 번분수 계산하는 법은 학교에서 잘 안 가르쳐 주죠. 번분수 계산하는 것은 분수의 성질을 이용합니다. 분수의 성질. 분수의 성질이 뭐냐? 분모 분자에다가 분모 분자에 같은 수를 곱해주면 같은 수를 곱해줘도 분수의 값은 변하지 않는다. 그죠? 그 분수의 성질을 이용합니다. 자, 일단 대입을 해보면 a는 마이너스 3분의 1이고요. b는 여기 6분의 1이에요. 여기 6분의 1. 자, 이렇게 써보니까 분수에 분수가 있어서 번분수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큰 분수를 봤을 때 여기가 분모고 분자죠. 분모 분자에 똑같은 수를 곱해줘요. 근데 어떤 걸 곱해주느냐? 이 분모가 사라지게 곱해줘요. 근데 두 개 다 동시에 사라져야 되니까 6을 이렇게 곱해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약분하면서 2가 되는데 마이너스 2. 그죠? 마이너스 2. 여기는 약분하면 1만 남으니까 1. 그래서 요 식의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이렇게 알 수 있죠. 간단하죠? 자, 여기 a 자리에 마이너스 3분의 1분의 6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마이너스 b 자리에 6분의 1분의 3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여기가 분수를 나타내는 기호니까 분모 분자에다 똑같이 이번에는 3을 곱할 겁니다. 곱셈기호 생략하고 점을 찍었어요, 선생님. 자, 여기는 뭘 곱하냐? 얘 분수 다른 거니까 여기다가는 내가 6을 곱하겠어요. 6을. 이렇게 6을 곱해주겠어요. 그리고 3을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얘랑 약분되기 때문에 곱셈이니까 3, 6, 18. 자, 그래서 요것을 다 계산하면 마이너스 18이 돼요. 자, 요걸 계산하면 얘는 사라지고 1이 남아요. 얘는 3, 6, 18. 그럼 마이너스 18이네. 그죠?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18.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마이너스 28에 16, 마이너스 36 이렇게 되네요. 그죠?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정도까지 계산을 하고 나머지는 여러분들 스스로 동영상 몇 개 더 찾아서 풀어보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 1학년의 문자화식 파트였습니다.